김동연 대표 모시고 경기지사 관련된 이슈, 뭐 경제 이슈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어제 워낙 어마어마한 큰 이슈가 터져서 네. 사실은 경기지사 선거가 이 지방선거긴 하지만 역시 중앙 정치하고 무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는 구도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으로 누가 봐도 윤석열 당선인 최측근이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했어요. 이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요. 자칫하면 이 국민과 또 많은 계층에 있는 분들을 겁박하는 듯한 그런 인상까지 주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마 윤 당선자께서도 선거 기간 중에 뭐 국민 통합도 많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 통합이라든지 화해와 포용 이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검찰 공화로 가는 길을 까는 듯한 인상을 줘서 대단히 잘못된 인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예전만큼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당선인 공약대로 수사지휘권 폐지하면 법무부 장관이 예전만큼 어디 힘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검찰을 이제 전체 지휘하는 장관의 자리니까 중요한 자리죠. 지금 검찰 개혁은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권력과 이렇게 합심해서 권력을 남용했던 그런 전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기득권을 깨고 또 견제와 균형을 도입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되는 그 길에는 뭐 조금 더 이 명분과 이 방향이 맞거든요. 그와 같은 검찰 개혁은 이번에 이제 수사권과 검찰권의 수사권과 이제 기소권 분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검찰 인사 독립이나 또는 전관 예외 근절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을 총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지금 한 내정자를 지명한 것은 대단히 이 검찰 공화로 하는 그런 우려를 낳게 하고 또 겁박을 하는 듯한 의미로서 통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어제 한동훈 후보자가 이 민주당이 지금 4월 내에 추진하겠다는 소위 이제 검수완박 이 입법에 대해서 반드시 저지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아직 민주당과 합당 절차가 마무리된 건 아니시지만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실 거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4월 내에 추진하겠다는 검수완박 입법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국가 권력기관의 권한과 역할은 법으로 정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몸담았던 기획재정부도 많은 부침이 있었어요. 조직이 합쳐지고 띄어지고 뭐 예산긴이 저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그럴 때마다 기재부나 또는 경제 관련 어느 누구도 조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항명하거나 정한 적 없습니다. 기재부의 어떤 권한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생길 때도. 기재부도 제법 권한이 센 기관인데 제법이 아니라 세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유일한 성역이 지금 검찰입니다. 이와 같은 기득권 깨기 또 그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른 어떤 그 정부 내에 조직과 달리 조직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해서 4월에 밀어붙인다는 여기에 대한 찬성을 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절대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으세요. 어떤 부분이요? 이런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거 또 야당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검찰 개혁에는 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뭐 문재인 또는 이재명 지키기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 저는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수사권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선가 할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하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정부와 이 정권의 경찰이고 누군가 수사하면 그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검찰 기득권에 대한 깨는 문제, 검찰 개혁에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 그런 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의 깐부
지난 대선에 출마하셨었고 이번에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던지고 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진행 중이신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 합당이 마무리된 건 아니신 네, 거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마 내일 좀 오후쯤이면 네. 이제 합당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시구나. 그럼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아직 뭐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하신 건 아닌 거죠? 합당 절차 마무리 안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네. 새물결 대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호칭을 김동연 대표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다음 주부터는 김동연 예비 후보 이렇게 네. 이제 언론에서 부를 것 같은데 오늘 사실은 김동연 대표 모시고 경기지사 관련된 이슈, 뭐 경제 이슈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어제 워낙 어마어마한 큰 이슈가 터져서 네. 사실은 경기지사 선거가 이 지방선거긴 하지만 역시 중앙 정치하고 무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는 구도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으로 누가 봐도 윤석열 당선인 최측근이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했어요. 이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요. 자칫하면 이 국민과 또 많은 계층에 있는 분들을 겁박하는 듯한 그런 인상까지 주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마 윤 당선자께서도 선거 기간 중에 뭐 국민 통합도 많이 얘기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국민 통합이라든지 화해와 포용 이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검찰 공화로 가는 길을 까는 듯한 인상을 줘서 대단히 잘못된 인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예전만큼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당선인 공약대로 수사지휘권 폐지하면 법무부 장관이 예전만큼 어디 힘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검찰을 이제 전체 지휘하는 장관의 자리니까 네. 중요한 자리죠. 지금 검찰 개혁은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권력과 이렇게 합심해서 권력을 남용했던 그런 전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검찰의 기득권을 깨고 또 견제와 균형을 도입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되는 그 길에는 뭐 조금 더 이 명분과 이 방향이 맞거든요. 그와 같은 검찰 개혁은 이번에 이제 수사권과 검찰권의 수사권과 이제 기소권 예. 분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검찰 인사 독립이나 또는 전관 예외 근절 예.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을 총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예. 지금 한 내정자를 지명한 것은 대단히 이 검찰 공화로 하는 그런 우려를 낳게 하고 또 겁박을 하는 듯한 의미를 줘서 통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어제 한동훈 후보자가 이 민주당이 지금 4월 내에 추진하겠다는 소위 이제 검수완박 이 입법에 대해서 반드시 저지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아직 민주당과 합당 절차가 마무리된 건 아니시지만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실 거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4월 내에 추진하겠다는 검수완박 입법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국가 권력기관의 권한과 역할은 법으로 정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몸담았던 기획재정부도 많은 부침이 있었어요. 네. 조직이 합쳐지고 띄어지고 뭐 예산긴이 저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그럴 때마다 기재부나 또는 경제 관련 어느 누구도 조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항명하거나 정한 적 없습니다. 기재부의 어떤 권한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생길 때도. 기재부도 제법 권한이 센 기관인데 제법이 아니라 세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유일한 성역이 지금 검찰입니다. 이와 같은 기득권 깨기 또 그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네. 그와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른 어떤 그 정부 내에 조직과 달리 조직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해서 4월에 밀어붙인다는 여기에 대한 찬성을 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절대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으세요. 어떤 부분이요? 이런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네.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거 또 야당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검찰 개혁은 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뭐 문재인 또는 이재명 지키기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 저는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 수사권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선가 할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하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정부와 이 정권의 경찰이고 누군가 수사하면 그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검찰 기득권에 대한 깨는 문제, 검찰 개혁에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 그런 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지사 출마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경기지사 선거가 제일 뜨거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앙 정치 이슈하고 무관하지가 않을 텐데 전반적으로 구도를 좌우를 하니까요. 이 민주당이 검수압박 입법을 소위 말해서 이제 4월에 처리하는 거 이게 일각에서는 지지층 결집엔 도움이 되는데 중도층 중심으로 해서 역풍을 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네. 실제 출마하실 분의 입장에서 그거는 혹시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뭐 검찰 개혁 문제나 뭐 한동훈 그 지명자 문제 이런 것들이 네. 특히 지방 선거에서 수도권에 영향을 그 미칠 가능성이 크지요. 네. 수도권이라는 데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가야 할 길은 뭐 분명히 가야 하는 것이고 지적할 점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지사 관련된 저희가 질문 좀 할 건데 9939님 새로운 물결 파이팅! 김종영 예비후보님 파이팅 하셨습니다. 야 벌써부터 팬분들이 감사합니다. 네. 아 이런 문자 보면 너무 반갑지 않으세요? 네, 선거 나가실 때? 예, 9939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 경기도 주민이셔야 될 텐데 그래야지 도움이 되실 텐데. 예. 그 김동연 대표가 전 경제부총리죠. 이번에 이제 경기지사 출마를 하셨어요. 먼저 유권자분들한테 출마의 변 요거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경기도 지사에 출마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 인구, 산업 모든 면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대한민국의 압축판입니다. 이곳에서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변화로까지 꼭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30년 동안 국정 운영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성장시킨 것처럼 대한민국을 경기도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발판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허은선님. 저희 아들 이름이 김동연입니다. 지방선거 무조건 지지합니다. 그런데 저 부천 살고 있어요. 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김수연님. 저도 경기도 살고 있어요. 기쁘네요. 김동연님 지지할 수 있어요 하셨고요. 6027님.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님 부총리 때부터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지합니다. 뭐 팬들이 그냥 계속 들어오니 네, 부천 살고 있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9939님은 아까 그분이시네. 죄송한데요. 저 서울 주민입니다. 마음으로만 응원합니다. 예. 이런 문자도. 예, 마음으로도 주셨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김동연 대표께서 지난 대선 때 마지막에 당시에 이재명 후보하고 연대를 하셨잖아요. 네, 맞으면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면 국정 파트너로서 굉장히 더 큰 역할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이제 대선 이제 패배 이후에 경기지사 출마를 하신 거예요. 혹시 경기지사 출마할 때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죠. 네네. 뭐 상임 고문한테 어떤 뭐랄까 의논을 하신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었나요? 대선 마치고 이재명 고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아주 최근에도 통화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연대했던 그 가치들 네. 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 공동 선언문에서는 선거에서 이길 경우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었는데 네. 선거에서 이제 아깝게 지고 나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추진해서 이룰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주로 논의를 아주 최근까지 했고요. 제가 뭐 출마를 앞두고 뭐 의논하거나 또는 특정 지역 뭐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조언 같은 건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상임고문이야 뭐 성남시장 하셨고 경기도지사 하셨으니까 솔직히 경기도 선거에 대해서는 구석구석 그냥 다 꿰뚫고 계실 텐데 우리 김동영 대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두 번째 출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조언 같은 건 없으셨어요? 코치. 이런 얘기를 그 가치 연대된 얘기를 하면서 예.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그 여러 좋은 말씀도 제게 주셨습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이셨습니다. 예. 요게 궁금하네.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고마운 말씀. 네. 요거는 선거 많이 해보신 분이 선거 초보자한테 딱
해줄 수 있는 꿀팁 이런 건데 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결과가 좀 발표됐어요, 대표님. 여론조사 전문회사 서던포스트 RNC가 CBS 의뢰로 지난 11일에서 12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806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양자 대결 볼게요. 네네. 김동연 32.7, 김은혜 33. 후보를 바꿔서 유승민 후보 예비 후보를 대입하면 김동연 30.3, 유승민 25.9.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거 보고 받아주셨죠? 네, 그 자료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대로 하면은 상대 후보로서 유승민 후보보다는 이승민 대표보다는 김은혜 의원이 훨씬 더 빡빡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김은혜 의원한테 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국민의 후보로 누가 올라올 거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뭐 그쪽 당 사정 얘기를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또는 네. 뭐 알더라도 뭐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요. 제 생각에는 뭐 누가 올라와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올라오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되면은 보면은 김은혜 의원이 유력한 거거든요. 이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아마 0.3% 포인트 차일 거요. 예. 예. 그러면 만약에 김은혜 의원이 올라온다. 그럼 어떤 전략으로 맞서서 뭐 두 분 선거를 중에 치르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올라오시든 저는 대한민국 경제 운영을 34년을 했고요. 예. 나라 살림의 책임을 10년 좋은 그런 경험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대한민국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정 운영 경험을 살려서 다른 어떤 분보다도 다른 분들은 옆에서 훈수 두고 품평하고 비평하셨던 분들이고 네. 저는 직접 땀 흘려가면서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고 팔과도 붙이고 설거지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올라오시든 제가 갖고 있는 국정 운영의 역량 예.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수원에는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 네. 많은 혁신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또 대학 혁신했기 때문에 그런 혁신 또 제가 15살 때부터 경기도에서 살면서 제가 처음 살았던 곳이 무허가 판자촌 주민이 강제 이주돼서 천막 치고 살았던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거든요. 유명한 얘기죠.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느꼈던 그 일반 서민들, 어려운 분들, 도민여러분들 그 마음을 그 읽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와 같은 국정 운영 경험, 혁신, 또 같은 공감 능력으로 누가 올라오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볼 것이고요.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승민 대표 출연하셨을 때 네, 유승민 대표가 만약에 대표 그다음에 김동연 대표가 다 양자 후보가 되면 저희 정치쇼에서 1대1 토론을 주최하고자 하니 해주시겠습니까? 할 때 네. 유승민 대표는 오케이 하셨거든요. 네. 김동연 대표도 하시겠습니까? 뭐 전 뭐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네. 서로 이제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건 김동연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의 이 1대1 매첩이 만약에 성사가 되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고품격 토론이 있을 것 같다. 두 분 다 경제 전문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네. 당시 이제 유승민 대표가 전 대표죠. 유승민 전 대표가 출연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분 다 경제 전문가긴 하지만 같은 경제라도 다르다. 김 대표님은 평생 경제 공무원으로 살아온 분이고 본인은 정치인이니까 현실 경제에 더 해법을 제시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에 책임이 큰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실 경제에 대한 경험을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그 학자로서 또는 의원으로서 품평하고 옆에서 평가한 것과 저는 직접 몸으로 경제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현실 경제를 그분 말씀대로 하더라도 누가 더 잘할까요? 저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 문제, 교육과 산업 정책, 그리고 대외 협력, 많은 경제 지도자들과의 그 협상과 대화, 직접 제가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니까 네. 현실 경제 얘기를 제 앞에서 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제가 초대 부총리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민소득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3만 불 달성했고 3% 성장 복귀했어요. 그 전에 2%대로 떨어진 것을 그런 등등의 성과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 또 일부 이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소신껏 제 직을 수행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밥 짓고
반찬 만들고 한 사람과 옆에서 밥이 되다 질다 반찬이 짜다 싱겁다 이런 대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두 분 다 후보가 되면 진짜 고품격 경제 토론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김동연 대표께서도 내일 민주당 이제 합당 절차 마무리하시고 민주당 네네. 예비후보로 등록하시고 경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뭐 서울은 뭐 전략공천 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경기도는 그런 얘기 없거든요. 네네. 경선이 이게 근데 만만치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경기도인데. 자, 당내 예비 민주당 내 예비후보들의 견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죠. 후 예비후보는 공직생활의 전성기를 MB정부에서 보낸 김 대표가 과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지 공개 토론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언급에 대해서. 저희 그 당내 뭐 이제 합당하니까 네. 같은 당이라고 예, 얘기를 그렇죠, 하겠지만 됩니다. 당내에 다른 경쟁자들이 얘기하시는 건 저는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 팀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뭐 얘기하시는 거 제가 일일이 대꾸하는 건 도리도 아니고요. 예. 정정당당하게 경선 치러서 또 누군가가 이기게 되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품었으면 좋겠고요. 제 공직 생활의 절정은 MB 때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부총리입니다. 그리고 MB 정부 때에 제가 2008년 국제금융 위기 극복에 최선봉에서 그 위기를 극복을 손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얘기 가지고 하신 거는 저는 썩 그렇게 온당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일일이 자세히 대꾸해서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뭐 어떤 말씀이신지 하시고 경선에서 정정당당하게 빨리 경쟁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한 팀으로 이렇게 이번 선거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한 다른 예비 후보들의 견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 저는 뉴스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안민석 예비 후보가 많이 질문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김동연 대표 향해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부역자다 뭐 이런 좀 강한 단어까지 쓰셨는데 이건 어떻게? 마찬가지 아까 그 염태영 후보 얘기처럼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제가 그만큼 이제 유력한 후보란 반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품넓게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뭐 하나하나 뭐 대꾸하고 하지 않겠다. 이런. 그런 온당치 않고요. 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초대 국무조정실장 하면서 제가 제 손으로 사표를 쓰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런 저의 소신과 강단을 그때 보여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또 온당한 얘기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민주당 경선 통과가 쉽진 않을 건데 왜냐하면 염태영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조정식 의원도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경기도에 하셔서 5선 사석 막 이렇잖아요. 두 분 다 5선입니다. 예. 두 분 다 5선, 다 5선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 분의 5선 의원과 아마 염태영 수원시장도 수원시장 굉장히 오래 하신 분으로 제가 3번 하셨습니다. 3번, 3선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들을 상대로 이게 100% 여론조사 경선이 아니라 당원 조사까지 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 있으신가요? 경선을 뚫을? 저는 뭐 특별한 전략이 없고요. 네. 경선 규칙 대한 얘기가 많은데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저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정해주는 규칙에 따라서 뭐 공정하게 경쟁을 할 생각이고 저는 경기도에 대한 비전과 이 컨텐츠 가지고 뚜벅뚜벅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자타가공이나 최고의 경제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 나오시니까 경제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네요. 자, 시간상 질문 하나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918님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김나혜 님도 부동산 정책 궁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기도에 대해 지자가 되신다면 부동산 정책. 경기도 부동산 문제 1번으로 제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급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값싸고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주거복지 문제 신경을 써서 취약계층이나 또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주택 정책도 맞춤형으로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와 같은 몇 가지 정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체를 아우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거를 봐야 되겠죠. 지금 금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 통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이 경제 운영의 거시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기도에 맞게끔 또 경기도도
경기도도 지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임금 밀접 지역도 있고 자연 보존 지역도 그렇죠. 있고 접경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역별로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이 경기도 주택 문제부터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진님 한 표가 더 추가됐습니다. 네. 제가 경기도민인데요. 오늘 방송 보고 호감이에요. 점잖으시게 말씀도 참 잘하시네 하셨습니다. 최경진님께 커피 한 잔 제가 드리고 시간 1분 남았는데 네. 우리 김동연 대표 곧 예비후보가 되실 분이 네. 내가 지사가 되면 경기도는 이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1분 동안 어필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올인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것이 경기도에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어떤 TV 드라마에서 경기도를 그 결안에 신자의 비유를 했더라고요. 노른자는 서울이고 신자는 경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경기도를 올인원 도로 만들어서 내 집 앞 변화에서부터 만들어서 경기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내 집 앞에서부터 일자리 가까운 곳, 그다음에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는 곳, 또 어르신이나 모든 도민들이 아주 손쉽게 병원과 의료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이 경기도에서 해결되는 그런 경기도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30년 넘게 국정을 운영해온 경험을 다 쏟아부어서 경기도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을 곧 하실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